이게 지금 환율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연휴라서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보자면은 대만이랑 홍콩은 긴급 시장 개입에 들어갔습니다. 약달러가 되다 보니까 자국의 화폐가 강세가 벌어지잖아요. 이거를 좋게 볼 거냐? 그동안은 이게 좋은 거라고 했는데 환율은요 급하게 움직이는 건 안 좋아요. 시장에 충격을 주죠.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환율 같은 경우는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거다. 3개월 안으로 5% 범위 안으로 돌 확률이 95%다. 그러면 그 범위에 맞게 물건 가격을 산정하고 제품 가격을 팔고 컨테이너 선을 실어서 해외로 수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무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하루 만에 3% 오르고 4% 오르고 이러면은 예측이 안 되고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요동쳤을 때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5월 2일 날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1440원에서 1300원대로 40원 넘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휴가 시작됐는데 이제 월요일이 됐으니까 우리만 연휴지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럼 역의 환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 화면대로 1399일까요? 아니겠죠. 1380? 뭐 그 정도까지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환율이 급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뉴스상으로도 뭐 달러 스와프가 체결돼서 됐을 때가 이제 가장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환율만 급하게 급락을 했다? 한국의 주요 정치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움직였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글로벌 이슈랑 글로벌 지표들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1,400원 넘은 게 4번 있었습니다. IMF 때, 리먼 때, 2022년 때, 그리고 2025년 때 이렇게 4번이었거든요. IMF 이전 평균 환율이 700원 선 입니다. 이후에는 1,100원 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2+2 뭐 무역 협의라던가 뭐 관세 협의 같은 것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었죠. 그럼 환율이 레벨업된 상태인데 이거는 수출 기업이 유리하고 미국한테는 불리하다라는 거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IMF 이후에 높아진 환율에 대해서 절상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보유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달러 스와프를 맺는 방법도 있을 거고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데 있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 합의만 한다면은 충분히 환율을 절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게 우리에게 유리한 거냐 아니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유리하다 말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라 말하는 쪽도 있는데 서서히 완만하게 아주 천천히 가면 나쁘지 않다나 봐요. 근데 이거는 급하게 올리게 되면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자체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뭐 달러를 매도하고 환율을 절상시키는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2+2 협의에서도 환율 절상에 대한 의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환율을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 협의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우선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물밑에 있는 거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5월 2일에 원화 강세를 띄웠던 이유는 미국의 달러가 약달러로 급하게 전환됐었거든요. 미국에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원화가 자동적으로 강세를 띄웠는데 문제는 달러 선물 움직인 폭 대비 원화가 거의 한 4배 이상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달러는 5월 3일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근데 원화가 반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아닌 한국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기다려보면 뉴스가 나오겠죠. 뉴스만 보자면은 5월 2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관세는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중국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내고 미국과 무역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정치적인 영역을 계산하지 않는다면은 미국도 적당히 관세를 받고 중국의 물건을 받으면은 경제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로 나오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관세율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면은 경제는 원위치로 돌아가겠죠. 물론 관세를 걷는 것 자체가 미국에 좀 더 유리하니까 미국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협상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도 나은 선택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경제적으로만 보자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국가 간에 지금 패권 싸움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치가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은 나오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이다가 제 생각 1번이고 두 번째는 이게 빠그라들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게 제 생각 2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거티브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엔화 쪽도 보면요. 움직임이
움직임이 좀 다른데 일본은 달러에 더 많은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한국의 원화는 지금 엔화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 위안화 모습이랑 좀 더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에게 어떤 이슈가 있었나? 최근에 나온 거는 중국이 펜타닐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처리하는 걸 원하는지 중국이 제안을 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펜타닐 가지고 자꾸 괴롭히는데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말을 해봐. 우리가 좀 듣고 나서 제안을 할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펜타닐로 인한 관세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서 관세 완화를 해결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펜타닐만 해결하면 낮출 수 있는 관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펜타닐 문제가 더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분야만 보면 펜타닐까지 거 서로 철수하고 안 팔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존재해요. 중국이 빼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좀 아픔이 있습니다. 영국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의 홍콩 땅을 99년간 통치했었죠. 그리고 청나라의 땅을 중국에 이제 돌려줬는데 중국은 청나라를 계승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중국 역사에서 아픈 부분이 아편 전쟁이었던 거고 지금은 펜타닐을 통해서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정말 싫어하죠.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멕시코에서 우회해서 하지 마라. 근데 그 말 안 듣고 우리는 그냥 원재료만 주는 거고 멕시코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파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말리냐. 우리는 펜타닐을 파는 게 아니다. 거기에 있는 화학 제품들만 파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자꾸 비껴나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안 통하니까 지금 펜타닐 관세를 매긴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이거를 포기하지 않느냐. 아까 말한 대로 일종의 비대칭 전력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홍콩 반환을 하면서 그때 청나라가 발행했었던 국채 빚이 있었어요. 중국이 미국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 좀 있거든요. 참고로 영국한테는 홍콩 땅을 받으면서 2,600만 파운드를 갚았습니다. 미국한테는 이제 국채로 5% 이자로 600만 파운드를 발행했었는데 지금 이율 복리로 계산하고 인플레이션 고려하면은 1조 달러가 넘어요. 중국의 외환 유고가 3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럼 3분의 1을 갚아야 돼요. 지금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1기 때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나중에 쓰려는 카드로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만약에 이 카드를 쓰게 되면은 중국 외환 보유고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 환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아니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채권에 대해서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소각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때 청나라 빚이랑 퉁쳐버리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카드를 쓸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미국의 채권을 매도를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채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쓸 카드는 아닌 게 이 빚을 누구에 받느냐에 따라서 대만 문제를 자극하게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이거를 갚을 수는 없어요. 중국이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핑계를 가지고 TSMC를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TSMC가 최근에 미국의 애리조나 상공장을 짓기로 했죠. 오늘 보면은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국채를 매도하고 있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해외 투자자가 미국에서 돈을 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침체보다는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증시가 지금 조금 떨어지면서 오르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한 달 보면은 증시랑 채권이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틀 정도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증시는 올랐어요. 협상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른 것도 있었고 지표들과 실적이 나쁘지 않은 안도감도 있었는데 잘 될 줄 알았더니 협의가 생각보다 안 될 것 같네? 이러면 또 증시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기업의 이익이나 어떤 전망을 가지고 예측해서 올라가는 그 멀티플을 먹어가면서 이익 예상치에 따라 움직이는 증시가 아니라 트럼프 관세가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박살나겠지? 그러면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순이익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주식을 먼저 팔아야 되겠네? 밸류가 떨어지겠네? 이렇게 계산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가 멀티플을 다 좌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요동치는 거죠. 그럼 이 시장에 오래 있기에는 지쳐버리고 힘들어집니다. 다른 대안만 있다면 그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겠죠. 이게 약달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채권이든 주식이든 팔아서 어딘가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갈만한 데가 또 마땅하지가 않아요. 지금 AI 시대니까 이제 AI 관련된 것들을 활용해서 투자할 만한 기업, 글로벌로 장악력이 좋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경제적인 혜자가 있는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데 그런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아주 애매한 거죠. 미국을 떠나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는 상태고 미국의 투자자니 불확실하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관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실망 매물이 쏟아져요. 대표적으로 신약 개발에 성공할 줄 알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잖아요. 성공했다
떨어졌다는 발표는 없는데 주가는 이미 꽤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발에 실패했어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하한가에 가잖아요. 불안정한 롤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단해 버리고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하면서 지금 롤링을 치고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 돈들이 다른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계속 강해지게 된다. 미국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일본이라던가 유럽으로 돈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채시장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주식시장은 그렇게 매력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채권으로 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몇 년 동안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0년도 초반 때 보면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그냥 멈췄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시장이 워낙 불확실성하고 매력이 없어진다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고 오늘 이제부터 미국 증시 움직이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